안녕하세요. 빈지타로의 빈지입니다. 생각보다 좀 또 오래 걸렸죠. 빨리 오고 싶었는데 뭐 이래저래 일이 좀 있고 저번에 유튜브를 찍었다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의욕 상실이 돼서 이제야 찾아오게 됐다는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주에 한 번씩은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재회운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재회 자체랑은 그렇게 잘 맞지 않나 봐요. 저의 생각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뭐 대충 봐드린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재회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유튜브는 그 사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 호감이 있는 그 사람, 알아가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나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레즈 타로라고 명칭은 했지만 정확하게 저는 퀴어 타로입니다. 게이분들, 레즈분들, 바이분들 그리고 모든 성소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이 가능한 그런 타로 리더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혹은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거나 한다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 상식 이상,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랑을 논하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게 카카오톡 문의도 왔었고 인스타 DM으로도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소수자와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동일하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안에서도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은 질타받고 비난받아요. 우리 찔리지 않게 삽시다. 친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제게 가져와서 타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줄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오늘은 이 상대가 내게 마음이 있을까를 보는 시간입니다. 단 이거는 한 번쯤은 만나본 사람이어야 돼요. 만나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수도 적용될지 저는 모릅니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들 혹은 몇 번 만났지만 여전히 속을 모르겠다, 썸 단계로 가지도 않았다, 혹은 짝사랑 중인데 그 짝사랑 중인 상대방의 행동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리딩을 봐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드부터 섞고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선택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난리가 났었죠. 그 난리가 날 때라도 혹시라도 눈에 하나가 들어오셨는지, 혹시라도 그때 눈에 하나가 들어온 카드가 있다면 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잠깐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일단 원석 없이 카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원석을 통해서 원석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두 개의 카드 리딩을 모두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러면 먼저 원석 없이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원석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란색, 2번 보라색, 3번 옥색, 4번 자주색. 자, 그러면 이 4개의 원석 중에 눈에 들어오는 원석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선택 마치셨을까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리딩이 앞서서 제가 지금 거실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동네가 조금 구석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뭐 풀벌레 소리, 개 짖는 소리, 막 어디서 뭔가를 막 때려 부수는 소리 좀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최대한 소리를 안 들어오게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에어컨 바람을 쐬기가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조금 거슬린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파란색 원석 선택하신 분들 리딩이고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속마음.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리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먼저 사실 저는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왜 고민을 하실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뭔가 어필을 좀 대단하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1번 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오락가락 하는 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아닌가? 마음에 드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나를 확실하게 정말 나랑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완벽한 호감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두 번째의 만남, 세 번째의 만남, 네 번째의 만남 어쨌든 그 만남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궁금한 거지 약간 좀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조금 뜨뜻미지근해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번 분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이거는 과거 카드예요. 지금 과거에서 보면 상대방은 그러지 않아도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좀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고백을 좀 종종 받는 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두루두루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루두루 주변에서 좀 성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연애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없던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죠. 분명히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내가 막 힘내서 뭔가를 막 진짜 다 쏟아붓는 느낌으로 연애 상대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뭐랄까 되게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 일도 내 일처럼 물론 오지랖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다칠 것 같고 본인이 득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득이 뭔가 물질적인 득 감정적인 득 이게 아니라 자기 본인 나름대로의 만족감이에요. 그런 것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라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챙겨주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오는 건 좀 찝찝함과 불쾌함만 남겠다 싶으면 곧바로 잘라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만큼 그럼에도 주변을 좀 잘 챙기시는 분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 자체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요.
치고 빠지기, 밀당, 여우짓 정말 잘합니다. 물론 저는 여우짓이라는 워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1번 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진짜 왜 저러지? 진짜 속마음이 뭐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에 깔린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내면에 깔린 약간 좀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만 상대에게 궁금하게 만드는, 자꾸 나를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쿡쿡쿡 찌르기만 하고 뭔가 큰 제스처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좀 단점이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번 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1번 분이 많이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1번 분에게 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 혹은 조금 더 넘어가자면 연락을 주고받던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 호감은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기저에 깔린 그 고민 자체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적인 고민이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에서 시작된 고민이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나는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뭔가를 내가 자꾸 제스처를 주고 자꾸 시그널을 보내고 하는데 1번 분만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1번 분의 주변 분들도 야, 니네 왜 안 사겨? 이런 말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면 사실 1번 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분한테 달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쉬를 같이 하고 이분이 아 하고 던지면 1번 분은 하고 던지세요. 그렇게 던지더라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왜냐면 투컵 카드, 러브 카드, 연인 카드가 같이 떴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굉장히 티키타카도 잘 맞고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애인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서야 만났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는 분들이고 주변에서도 니네 왜 연애 안 해? 싶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미 유사연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을 텐데 지금 저는 두 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방향을 잃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가 썸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동을 할 마음은 분명히 있고 그럴 마음도 있고 그럴 욕심도 있어요. 분명하지만 이 마음이랑 행동은 조금 별개의 문제잖아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행동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찾아오는 내담자님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마음처럼 행동이 움직였으면 제가 이제까지 솔로는 아니었겠죠? 라는 말을 하는데 1번 분이나 이 상대방이나 그런 마음이랑 행동이 결이 같았다면 지금 두 분이서 계속 그렇게 죄송합니다. 삽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귀었겠지. 지금까지 뭔가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쟤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마음을 왜 모르지? 이런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제너럴 리딩입니다. 1대1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리딩 자체에서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1번 카드 리딩을 들으면서 상대가 제스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다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오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리딩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혹시 1번 분은 지금 이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이랑 뭔가 상대방분의 주변 때문에 뭔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겠다.
내가 뭔가 파고들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움직이지 못하신 거고, 지금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이 1번 분이 너무 바빠 보여요. 너무 정신없어 보여요. 내가 굳이 연인으로서 옆에 자리 잡지 않아도 저 사람의 하루는 너무 꽉꽉 차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바쁜 것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서로가 어차피 이렇게 우리 둘에게 이런 식으로 고비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봤자 뭘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좀 회의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으로 서로의 사이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딪히셔도 돼요. 제가 첫 카드부터 와 이렇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물론 지금 두 분은 단순히 서로의 감정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만으로는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랑 이외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더 멀어질 때가 있고 우리들은 조금 더 삐걱거릴 때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문제 같아요.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문제, 그리고 두 사람 이외의 뭔가 문제 때문에 두 분이 더 마주치지 못하고 더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자 봅시다. 한번 다른 카드를 뽑아 볼까요? 이 카드가 좀 뽑혔지만 두 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약간 두 분 다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애인이 생기면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막 머리에 생각해 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까지 실패했던 연애 때문에 생긴 그런 바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왜냐면은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면 1번 분이나 1번 분의 그 상대방이나 자기가 썸을 탈 때, 연락을 할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가, 본인 기준에서의 큰 욕심 혹은 상대방 기준에서의 큰 욕심을 부렸다가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둘이 만난 건 두 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희망이고 굉장히 큰 좀 좋은 일, 정말 나한테 이런 사람이 다가오다니 싶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들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자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 이외의 문제, 그런 것들이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하나도 갖지 않은 채 시작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상황적인 문제, 상황적인 좀 그런 힘든 상황이 좀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만나면서 조금 잘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사람 관계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둘 다 AI거나 한쪽이 AI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0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0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분들 두 분이서 만나면 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내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는 사실 저는 뭐 이런 생각에 파묻혀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성소수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실 내
성 정체성을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 뭔가가 결핍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저처럼 조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넘기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주변에서 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이것만으로도 뭔가 남들한테 내보이면 안 되고 조금 가려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내 천년의 이상형일지도 모르는 이렇게까지 잘 맞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굳이 내가 그 부족한 면 하나, 내가 실패했던 기억 하나,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을 놓치실 건가요? 누군가 찾아오는 연애운이라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연애운이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신밖에 몰라요. 근데 그 신은 하늘 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온 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실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실 것 같고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1번 분이 상대방이 충분히 1번 분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성애적으로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 끌림이 엄청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잘 뭔가 대화를 통해서 꾸준한 푸시와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꾸준한 그런 노력을 통하다 보면 두 분이 내가 이런 건 부족해, 결핍이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 상대방 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하나 보고 가야겠죠?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조금 주변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싫어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방에서 찍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 분에게 드리는 그 상대방과의 조언입니다.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여정을 떠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거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에요. 누구든 모험을 떠나고 누구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접어드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난 처음부터 익히고 가야겠어. 난 처음부터 공부하고 갈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미 두 분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 뿐이지 사실 처음부터 100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1부터 혹은 0부터 0.5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100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분 사이에 있는 애정만으로도 지금 이 관계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번 분이 괜찮다. 두 사람의 사랑은 굳건할 거다. 안온할 거다. 굉장히 평온할 거다. 이 말 하나만 믿고 상대방에게 직진을 해서 꼭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두 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에 갇혀 있어요. 두 분은 정말 잘 맞는 분들이시고 분명히 연애까지 골인을 할 수 있는 서로에게 감정적 이끌림이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사랑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라색 돌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내게 호감이 있을까? 나랑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걸까? 참
어렵네요, 2번은. 1번은 굉장히 쉬웠는데 2번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봅시다.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기는 하지만 일단 뽑았으니 리딩은 해야겠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연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분과 만나기 전부터 이분은 자기 생활 전반적으로 혹은 뭔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진행시켜야 하는 자기의 현실의 벽에 조금 부딪힌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분이랑 만남을 주도하거나 뭔가 계획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만남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도 현실의 벽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해야 될 일, 본인이 계획해야 하는 일, 중심을 갖고 중심을 딱 잡은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물론 그 이전에 이번 분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움직일 시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번 분과 연락을 하고 만남을 하고 연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지금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이랑 뭔가 잘해보고 싶어요. 호감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더 앞서지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해야만 하는 일들,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내가 행동만 하면 이 일은 곧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를 막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친구들이 나한테 놀자고 불러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노는 친구 중에 하나가 막 해외에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좀 오랜만에 만난 막 1, 2년 만에 만난 친구인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상황에서 어떡하나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를 뭔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친구랑 또 오랫동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나만 빠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단 나가죠. 내 시험 공부 그래 내일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공부할 게 좀 많아지겠죠. 그날 하루를 빼먹은 거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거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양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일이 너무나 큰데 이번 분이랑 뭔가 그렇게 사이를 진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분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조금 감정을 더디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번 분은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봐. 아니 근데 관심이 없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해? 왜 자꾸 만나는 그 약속을 언젠가를 정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느린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번 분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번 분이 뭔가 본인에게 찾아온 게 아니었다면 연애고 뭐고 일단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만 빨리 끝내고 쉬었을 수도 있어요. 안식년을 가졌을 수도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그만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뭔가에 온전히 몰두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나름대로 조금 조율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이번 분과의 연락, 이번 분과의 만남 자체를 조금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안정을 바라는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내 마음이 편하게, 그러니까 좀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보다는 잔잔하게 호수 위에 떠다니는 오리배 같은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안정과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이번 분한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이번 분은 이번 분대로 그 시간 동안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다만 이 상황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이분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마음이나 속마음, 감정적인 그런 솔직한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번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적인 부분은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며칠 연락이 안 돼도 괜찮아 이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건 오케이 괜찮아. 일에 바빠서 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자주 못 보는 거 오케이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해야 되는 일, 너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살아갈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반대로 감정적인 부분은 항상 만땅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널 못 보지만 널 이렇게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같은데, 그런 표현이 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디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고 고민이 조금 생기고, 왜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이번 분이 절벽 끝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까지 잘 버텨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 다 이해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호감이 있어, 없어? 나랑 뭘 해보고 싶어? 아니야. 말만 해줘. 마음을 솔직하게 말만 해줘. 행동은 아직 안 바랄게. 말만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해볼 때까지 해봤다 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랑 좀 뭔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감정적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해줘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야기하세요. 혼자 그렇게 굴파지 마세요. 어쩌면 상대방도 이번 분이 좀 솔직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지금 이번 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더뎌서, 내가 이렇게 느려서, 내가 이런 식으로 확답을 주지 않아서 이 상대방도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를. 하지만 이분은 말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도 조금 벅찬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분이 뭔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사람이랑 모든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지금 이제까지 느렸던, 좀 느지막하게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던 관계 정립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말하지 않고 난 참겠어, 나는 그냥 기다리겠어 라고 한다면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만 흘리다가 서로 지치거나 서로 오해만 쌓여서 이대로 흐지부지 끝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게 상담을 오는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대화하세요. 대화가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수단입니다. 저는 사람 관계만큼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나한테 내가 그때 그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는 되게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그때 말하지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분이 굳이 이 많은 것들을 혼자 속에 품고 저 사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물론 이 분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건 상대가 아니라 이번 분이시죠. 용기를 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좀 내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왜 지금 와서 그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오해를 쌓아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흘려보내면서 그 막연하게 흘려보내는 시간 안에서 좀 뭐랄까 상대에 대한 생각을 나 혼자만 품고 있지 마세요. 여러 가지 공상과 망상과 상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번 분과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거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면 저는 지금 이 관계가 무척 괜찮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대방도 이번 분도 서로에게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서로가 생각했던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번 분들도 상대방도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할 일이야. 우리 각자의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이번 분들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이렇게 일에 뭔가 몰두하는 게 불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조급해지고 이게 맞나 이거 진짜 그냥 시간 보내 흘리는 거 아닌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필요하겠죠. 사실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확실하게 정의 내리는 것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표현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뭔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2번 분, 두 분, 그러니까 2번 분과 상대방의 조언 카드. 모든 것을 이번 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약속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 한 번 만나고 나서 두 번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당분간 바빠서 조금 우리의 관계에 만남에 연락에 몰두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번 분이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번 분에게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말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번 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 뭔가 장벽같이 느껴졌던 그 부분을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답답했던 그 부분을 좀 무너뜨려 보세요. 무너뜨려 보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뭔가 이렇게 막 갉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촉하세요. 막 진짜 너무 심하게 왜 답을 안 줘?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데 막 이렇게 몰아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채찍질을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모든 부담감 혹은 이 모든 상황에서 비롯되는 감정적으로 좀 허탈한 것들이나 아쉬운 부분이나 속상한 것들, 서운한 것들 다 이번 분이 안고 가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조언 카드는 조언 카드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커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계기가 없기 때문에 딱 호감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분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1번 분이래. 이 상대방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한번 지나간 인연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 또한 무척 힘듭니다. 재회혼을 바라시는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놓친 인연 때문이에요. 깨진 유리만큼 붙이는 게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대방과 확실히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없으면 여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이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또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게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보라색 돌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옥색 돌 뽑으신 3번 카드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내게 호감을 갖고 있을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지, 혹시 혹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라기보다 마음은 궁금하겠죠? 근데 그 궁금한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실하게 호감은 표현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날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믿고 직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냥 긴가민가 해요 라는 상태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이 상대방이 3번 분에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뭔가 푸쉬를 자꾸 하는데 3번 분이 도망가는 것 같거든요.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리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래요. 좀 오히려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3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전부터 사실은 되게 열정적인 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한테 열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인 삶에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고 똑똑한 분이시고 숨겨진 재능이 되게 많아요.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하기도 하고 조금 공과사가 뚜렷한 분도 있고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연애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인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본인이 좀 쉬었다 가고 밀당을 좀 하고 잠깐 멈춰서 상대를 살피고 이런 게 없어요. 좋으면 좋아, 나 무조건 너랑 사귈 거야 라는 불도저 타입이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대방이 3번 분에게 꾸준히 표현하는 마음, 꾸준히 표현하는 애정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은요 지금 3번 분이 오케이 와 하면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게,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마음만 열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데 제가 만약에 3번 분이라면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조금 다소 많이 심하게 적극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노력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마 3번 분이다 이러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를 한 것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좀 자제하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야 될 상황에서는 또 물러나기도 해요. 그냥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3번 분이랑 연애하고 싶어서, 썸 타고 싶어서. 뭔가 본인이 바라는 건 확실한데 3번 분이 그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 준비만 하고 있어요. 명령만 내려라, 내가 그냥 무조건 달려갈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3번 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조금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요. 약간 설설 기는 것 같지만 설설 기면서도 다시 우위를 점하고 리드를 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이 오히려 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3번 분은 본인한테 조금 휘둘려주는 사람을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조금 휘둘리는 사람, 내가 아라고 하면 그거 맞아, 아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대는
그래, 네가 아라고 하니까 아라고 생각은 할게. 근데 사실 그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말해버리는 조금 준 FM급인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3번 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랑 연애하면 마음은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이 연애 쪽으로, 그러니까 좀 불도저, 전차 혹은 해바라기, 애처가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음, 고민이 좀 많이 되나 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거리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뭐 거리가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경기 외곽 지역이랑 서울 지역의 거리 차이가 1시간 이상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그조차도 사실 조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대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같은 수도권인데 너무 끝과 끝이든 아니면 수도권과 지방이든 혹은 지방과 해외든 수도권과 해외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 문제가 아니라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사실 저는 상대가 되게 모임이 많은 분이실 것 같거든요. 누굴 만나고, 누구랑 놀고, 누구랑 약속이 있고, 이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랑 연애를 한다고 나한테 모든 시간을 투자해줄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3번 분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외로워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과 비해서, 그러니까 노력과 별개로 좀, 따라주지 않는, 마음이 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대방이 딱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되게 애가 달았어요. 빨리 3번 분이랑 썸 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막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머릿속에 엉망진창인 가득한 핑크빛 생각들이 카드에서 보이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3번 분에게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감정들과 마음들과 어택들과 어필들을 받아내는 게 3번 분에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3번 분은 아직 고민하는 시기고 아직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고 뭔가 관계 정립을 위해서 두어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데 3번 분의 상대방이 좀 조급한 것 같거든요. 뭐, 3번 만나셨다면 3번 만났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줘. 한 번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좋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런 정말로 좀 급하신 분 같아요. 그 급한 게 나쁘게 급하다기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게 눈앞에 이루어져야 속이 풀리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분이 상대방을 믿고 만나도 될지 혹은 이 3번 분이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향할 수 있을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 걱정하시죠? 왜 망설이고 계실까요? 3번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상대방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분이랑 만나면 본인도 정착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이 자리를 확실히 잡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완전한, 그래,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삽질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좀 뭔가 밀당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 자체가 3번 분에게 있어서 너무 기이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까지 만나본 적 없는 타입, 내가 이제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타입,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한 타입.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더 고뇌에 빠지고 뭔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쯤은 이런 분과,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상대방과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뭔가 좀 관계를 발전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3번 분은 이제까지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불안한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해서, 상대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이 상대가 뭘 하든 불안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좀 다소 불안정한 연애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대방은 아마 지금 3번 분에게 하는 것만 봐도 알 거예요. 되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가 마음 놓고 연애만 하면 되는, 연애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는 3번 분이 조금 용기를 내서 이분이랑 뭔가 잘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아시죠? 소모성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쏟고 소모하고 뭔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게 끝까지 그 마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닳고 닳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도 힘든 연애를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누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해도 감흥이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상대방이 3번 분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나 너 좋아, 나 너 마음에 들어, 우리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될까? 이걸 꾸준히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지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3번 분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애매모호한 말과 뭔가 답이 없는 이 상황에 지치는 그 순간부터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랑 모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 역시 사람은 촉을 믿어야 돼 라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누군가와의 정착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최대한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나라. 저는 이게 비단 헤테로분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즈분들도 게이분들도 모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겪어보고 많이 대화를 해봐야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만, 뭔가 그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 법, 연애를 할 때 나의 마음가짐, 내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저 생기지도 않고요.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싸우고 진짜 다 죽일 것처럼 싸우기도 해보고, 잘 싸우고 잘 풀기도 해보고, 울고 불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3번 분에게 무언가 기준을 정해주는데 확실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상대방이 3번 분에게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력해주고 뭔가 중심을 지키려고 또 나름대로 절제를 좀 하고 책임감을 충분히 갖고 있고, 언제든지 난 너에게 달려갈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게 솔로 연애운을 보러 오시는 내담자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리딩,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지금 만났을 뿐이지 만나지 않았을 땐, 내가 혼자일 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일반 헤테로 분들보다는 많이 힘들죠. 자만추도 힘들고 입만추도 힘들어요. 전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쁘지 않다면,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시작에 운을 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언 카드를 두 분의, 그러니까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 카드입니다. 볼까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갉아먹는 건,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속을 갉아먹는 건 나의 그릇된 생각들 뿐이에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는 생각들. 그리고 사실, 약간 그런 거, 주변의 말에 많이 휘둘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 옆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흔들려서 휘둘려서 이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갉아먹지 마세요, 스스로를. 그냥 내가 옳다고 믿으면 옳다고 믿는 대로 나아가시고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믿어야지, 딴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믿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에게 현혹되면 안 돼 라고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갉아먹는 짓일 뿐이지,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좀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리꽂는 일일 뿐이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3번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사실 뭐 1번부터 3번까지 다 용기를 내란 말밖에 없지만 이 3번 분의 용기는 좀 결이 달라요. 괜찮아요. 부딪혀도 괜찮고요. 잠깐 멈춰도 괜찮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분과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한 걸음만 먼저 내디뎌 보세요. 한 걸음 먼저 내디뎌 보시고 괜찮네 싶으면 두 걸음을 내딛고요. 두 걸음 내딛고 나면 세 걸음을 내딛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느리게 걸어가고 싶다고 해도 이 상대방은 또 다 맞춰줄 거예요. 왜냐면 아직 3번 분은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들어올 때 잡읍시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연애도 똑같다고 봐요. 연애운이라는 물이 들어왔는데 왜 노를 안 젓고 배에 가만히 타고만 있나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배가 가라앉든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그 선박장에 가만히 서서 어디로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뭐 그 근처나 둥둥 또 떠돌아다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어차피 연애를 위해서 그 연애의 애정운을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셨는데 3번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정말 내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자마자 연락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드 자주색 돌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졌네요. 상대방은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지. 너무 근데 이게 오늘 되게 짠 것처럼 다 좋게 나와서 진짜 다 짠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죠? 저는 절대로 보고 뽑지 않았어요. 아시죠? 저 그냥 막 뽑았어요. 다들 보셨죠? 다 너무 좋게 나와서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자, 4번 분들 상대방이 굉장히 소극적이신 분 같아요. 되게 소극적이신 분인 것 같고, 이 소극적인 것 자체가 약간 상대방이 좀 겁이 많은 것 같고, 4번 분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소극적인 분과 소극적인 분, 겁이 많은 분과 겁이 많은 분이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하지만 본인 속 안에 있어서 확실하게 확신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만족스럽고 맞아, 내가 이때 움직여야 돼 라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본인 스스로 뭔가 나 말렸다, 나 감겼다 하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이 딱, 그런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신? 그것도 확신이겠죠. 그런 게 없으면 이분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사실 이 상대방은 4번 분을 볼 때 좀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끼어들 틈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끼어들 틈이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한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저는 4번 분이 마음을 더 꽁꽁 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런 수많은 정립의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닫아요. 아마 4번 분 같은 경우는 뭔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연락을 하고 종종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서로에 대한 확신이나 서로에 대한 마음 자체를 뭔가 정의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4번 분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이렇게 잘 맞고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나한테 그렇게 호감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혹시 내가 마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나? 아니면 정말 친구 같은데 친구와 연인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수많은 생각과 고민에 지금 빠져 계시는 것 같거든요. 4번 분이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번 분이 그만큼 확신을 주면 상대방한테도 너도 그러니까 이제 너의 마음을 확실히 말을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두 분은 뭔가 누군가 나한테 맞춰주는 게 편하고, 누군가 나한테 맞춰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맞추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부터 10까지 다 준비하는 게 편하신 분들 같아요. 약간 K 장녀 느낌이죠. K 장녀, K 장남 느낌.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더 좀 두 분의 사이가 맞추어지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채워줘야 되고 채워주고 싶고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두 분 다 난 채워줘야 돼 인 거예요. 장녀와 장녀가 만나면 어떤지 아시죠? 그 친구들끼리 만나도 왜 장녀끼리 만나면 그러잖아요. 막 누가 먼저 숟가락 놔주면 누가 뭐 할 것도 없이 막 먼저 물 따라주고 내가 먼저 뭔가를 챙겨주고 이렇게 다 갖춰줘야만이 마음이 편한 친구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4번 분들도 약간 서로에게 그렇게 내가 더 챙겨줘야 돼, 내가 더 해줘야 돼, 내가 더 맞춰야 돼 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면 난 그걸 맞춰줄 수 있지만 내가 이런 걸 말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라는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에게 너무 끌리고 있어요.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형이에요. 언제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어렵죠. 저도 리딩을 하면서 야 이게 뭐지 싶은데, 어쩌면 4번 분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상대방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내가 꾸려주지 않아도 되는, 내가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상대방의 걸음을 조금 주춤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4번 분이 뭔가 부족할 때 혹은 뭔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분이 막 신이 나서 챙겨주고 신이 나서 막 뭔가를 채워주고 이랬던 경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은 좀 뭔가 부족함도 아니고 결핍도 아니고, 10개의 나뭇가지가 있다면 10개에서 한 8개 정도를 갖춘 사람들만 만났을 거예요. 혹은 그것보다 더 안 되는 1개에서 2개만 갖춰서 나머지 뭐 3개 이상, 2개 이상, 이거를 다 자기가 챙겨주고 뭔가를 내어줄 수 있는,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4번 분은 이 상대가 보기에 10개의 나뭇가지를 넘어서서 여분의 나뭇가지 갖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버라고 봅시다. 이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이 상대 비버는 4번 비버한테 나뭇가지를 더 막 물어다 주면서 자 이걸로 집 지어, 이걸로도 넣고 저것도 넣어 해주고 싶은데
이미 4번 비번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돌멩이, 나뭇가지, 뭐 지푸라기, 나뭇잎 안 갖고 있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의리의리한 그런 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다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 비번은 어떨까요? 야, 내가 없어도 잘하는구나. 난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나를 왜 불렀지? 쟤는 왜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지? 쟤는 왜 나한테 그러지? 약간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비슷합니다. 이 4번 분을 보기에, 상대방이 4번 분을 보기에 내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인데 나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친구일까? 아니면 서로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연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비슷해요. 내가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챙겨주지 못하면 연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연애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상대방과의 사이를 고민하고 상대방도 4번 분과의 사이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끌리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뒤돌아서면 자꾸 생각이 나고 연락 안 할 땐 얘 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왜 밥 먹었어? 라는 질문도 이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알아서 잘할 거거든. 근데도 그냥 괜히 그런 거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주말에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얘랑 만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사람, 서로에게 그런 분입니다. 그냥 뭔가 이제까지의 연애와 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선을 조금 긋고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래야 할까요? 서로 다 갖추어져 있는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4번 분과 4번 분 그분 상대방이 만날 때니까 연애를 한다고 하면 혹은 썸을 탄다고 하면 두 분은 지금처럼 뭔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연애를 하고 썸을 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과연 문제가 생길지 혹은 서로 다른 제가 말했던 것처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될 수 있을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은 내가 챙겨줄 게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없으면 있게끔 만들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기회는 찾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유일무이한 혹은 유일무이란 말은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희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게 될 거예요. 두 분이 다. 왜냐하면 노력파거든요. 두 분 다. K장녀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노력파라는 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노력파예요. 어떻게든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두 분 사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점이라도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챙김을 받을게. 너는 대신 이런 부분을 내가 챙길 수 있게 해줘. 라는 대화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기회를 찾을 거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실 거예요.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뭔가 서로 챙겨줄 게 없으니까 재미없는 연애 아닌가요? 혹은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굳이 저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몇 번 카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쓸 뿐이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모두가 부족함은 있고 모두가 뭔가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삶을 살아왔느냐 혹은 내가 그걸 갈구할 수 있는 사람이느냐 아니느냐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두 분이 만나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줬으면 하는지 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대화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오해를 부르지 않고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오해는 어떻게든 빚어지는 거니까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오해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충분히 대화만 하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저는 4번 분이 상대방과 얘기를 좀 해서 대화를 좀 나누어서 합의점, 접점 이런 걸 좀 찾아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하래요. 마음을 전하래요. 어떻게든 마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수단으로든 편지를 쓰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전하십시오.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모습은 참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희생조차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도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어줘, 나도 이걸 내어줄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요. 빈틈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갖추어진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 갖추어진 사람은 없고 그 다 갖추어진 것들을 토대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두 분이 좀 뭔가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주고 이게 조금 어색할 뿐이지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보듬어줄 이유는 없어. 그럴 일도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해. 혼자서 푸는 사람이 어딨나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손을 내밀고 손을 맞잡고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마음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위로를 내어줄 때도 있어요. 약간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연애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두 분에게 들어온 이 최고의 행운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보세요. 그리고 다가가셔서 꼭 예쁜 연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